자, 비트입니다. 오늘은 이 도치 할 거예요, 도치. 이 도치 구문도 되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치라는 게 말 그대로 위치를 바꾼다는 소리.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다는 소리. 보통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 오는 그런 순서로 쓰이죠. 근데 이제 도치 구문 하면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사가 조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그런 것 따라서 도치시키는 방법도 좀 달라요. 보통 조동사나 비동사 같으면 말 그대로 주어 동사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지만 일반 동사 같으면 도치할 때 보통 일반 동사 이 부분만 할 때 앞에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도치할 때도 일반 동사를 도치하면 이렇게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도치를 할 때도 무조건 뒤에 도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도치를 안 시켜주고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은 생각해서 잘 봐야 되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에요. 보면 일단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에 둘 경우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보통은 왜 문장은 주어가 제일 먼저 와요. 주어로 쓸 수 있는 건 명사들이 주어로 올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under the bed, 침대 아래 또는 over my head, 내 머리 위에 이런 것처럼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원래는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문장 같아도 under the bed was my old hairpin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원래는 my old hairpin was under the bed 이런 식으로 해서 적혀 있는 문장인데 이제 under the bed라니 침대 아래라는 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강조한다고 문장 앞으로 빼면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 거죠. 이렇게 동사 먼저 오고 주어 이렇게 와 있잖아. 원래는 my old hairpin was under the bed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under the bed를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면서 주어 동사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야. 여기도 원래는 a bird 이게 주어죠. 새 한 마리가 passed over my head 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이렇게 해서 적혀 있는 건데 over my head를 강조한다고 앞을 빼면서 이 동사랑 주어를 바꿔 적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강조한다고 앞을 빼면 일반 동사의 경우에도 이거 일반 동사잖아. pass 지나가다. 일반 동사의 경우에도 그냥 뭐 조동사나 비동사처럼 주어 동사 위치만 바꿔서 이렇게 적어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 밑에 있는 이 부정어구, 다시 말해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들 이런 거, never나 hardly나 little이나 rarely 이런 단어는 전부 다 never는 당연히 절대 뭐뭐하지 않다는 소리고 hardly도 rarely도 둘 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little도 왜 작은 거의 없다는, 어리는 조금 있다는 소리지만 little는 거의 없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구들, 이런 부정어구들 강조한다고 문장 앞으로 빼게 되면 주어 동사를 아까 전에 뭐 방향이나 장소 나타내는 부사가 강조한다고 앞에 뺐을 때 주어 동사 위치 바뀌는 거랑 똑같이 도치를 시켜주는데 이럴 경우에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전에 방향이나 장소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한다고 앞을 빼면 일반 동사도 똑같이 뭐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뭐 주어랑 동사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앞으로 뺐을 경우는 그때는 조금 동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나 조동사는 말 그대로 그냥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대신에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오선을 바꿔야 돼요. 뭐 조동사 같으면 이렇게 could나 can 다 조동사잖아.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그냥 조동사를 앞으로 빼고 주어 이렇게 쓰면 되니까 hardly could I believe my eyes. 내가 내 눈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뭐 놀라운 걸 봤나 보죠. 원래는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이렇게 적혀있는 말을 hardly를 강조한다고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ardly를 강조한다고 문장 앞으로 빼면서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거예요. 특히 뒤에 동사가 이제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 쓰고 주어 동사 원형인 식으로 바뀌었죠. little 이것도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어구니까 이걸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면서 did I know 이런 식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 knew가 적혀 있는 거를 실제 또 과거니까 조동사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little did I know that he had changed his name. 그거 이름을 바꿨다는 걸 그게 내가 알지 못했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부사들을 강조한다고 여기는 또 안 적혀있으면 only를 시작하는 어떤 이 부사구를 또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도 똑같이 이렇게 일반 동사 같으면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부정어구들 강조할 때 이 도치하면서 동사에 따라서 조동사냐 비동사는 그냥 조동사 비동사 위치 바꿔주면 되는 거고 대신 일반 동사는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오순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보면 플러스 팁에도 주어가 이렇게 대명사일 때, 대명사라는 게 she나 he나 he 같은 인칭 대명사처럼 이런 대명사일 때, 그때는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 앞에 나와도 이것처럼 here나 there나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나와도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대명사의 경우에 she. 대신에 여기처럼 뭐 she가 아니고 만약 일반 명사로는 the bus, 버스 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쓸까? Here 이렇게 장소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한다 빼면 here comes the bus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일 때는 이렇게 버스 같은 일반 명사일 때는 조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향이나 장소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한다 앞으로 빼면 그 일반 동사가 지금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꿔줘. Here comes the bus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때 명사가 이제 the bus처럼 일반 명사가 아니고 이런 일반 명사가 아니고 이렇게 she나 he 같은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런 장소 같다는 걸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한다고 빼도 뭐 위치는 바뀌지 않고 그냥 here she comes 이렇게 she comes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써줘요. 이런 게 왜 중학교 2학년 말 또는 뭐 3학년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도치구문이. 그래서 뭐 일반 명사냐 아니면 대명사냐에 따라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대명사 같으면 뭐 주동사 위치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쓰고 도치를 하지 않고 일반 명사일 때는 도치를 한다. 뭐 그런 게 교과서에 시험에 나와요. 이런 도치구문에 대해서 그래서 알고 있으면 뭐 교과서 시험에 나오는 그 중학교 문제도 문제지만 이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도 이런 도치구문들이 뭐 모의고사 뭐 문법에도 종종 있지만 그냥 일반 내신 문법에도 잘 나오니까 이런 도치를 잘 봐야 돼요. 왜 도치는 이런 것들이 왜 문법책에 보면 앞쪽이 아니고 저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뭐 문법 공부한다고 자기가 부족해서 한다고 혼자 하든 학원에 다녀서 하든 애들이 또 그걸 또 열심히 안 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뭐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해도 대충 듣거나 그러는 바람에 도치나 쪽에 오면 마치 한 번도 도치가 뭐지? 무슨 소리지 도치가? 그러면서 전혀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하고 마치 처음 들어보는 문법인 것처럼 이 도치구문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봤던 거 이런 것들이 뭐 처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문법책에 다 도치가 중요하게 나와. 그래서 어떤 책에는 요즘 보면 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앞에다가 빼놓기도 해요. 원체 이런 걸 안 보고 앞쪽에 계속 뭐 그냥 기본적인 뭐 일본 문법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앞쪽에 있는 것들만 쭉 보고 도치는 특수구문 쪽은 또 잘 안 보게 되니까. 근데 이 특수구문들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특수가 붙어서 그런가. 하는 시험에 잘 나와요. 예전보다 요즘은 더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문법들만 위주로 많이 나오고 뭐 굳이 어렵게 안 알아도 되는 그런 것들은 뭐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뭐 모의고사에는 거의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런 뭐 학교 내신에도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법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 도치구문에 대해서 이런 거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도치구나. 그러니까 도치 말 그대로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다는 게 도치구나.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뭐든지 뭐 문제 풀어보면서 봐야지 또 응용력도 생기고 또 잘 이해되니까. 자, 보죠. 부사구나 부정을 강조하는 문장을 바꿔라. 여기 같으면 on the stage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죠. 이런 말을 앞으로 빼서 on the stage. 그러니까 원래는 the girl danced on the stage에서 그 여자애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췄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무대 위에서라는 이 장소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on the stage라고 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앞에다 강조해서 빼면은 이때는 그냥 위치만 바꿔서 요게 the girls가 주어고 dance가 동사잖아요. 물론 이 주어 동사가 나는 뭔지 모른다. 그것도 문제야. 왜 I am a student 이렇게 적혀 있어도 거기서 주어가 뭐냐고 물으면 student가 주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식으로 따져서 해석했을 때 뭐뭐는 얻는 이가 해당하는 이 다 주어요. 이것도 그 소녀들이 무대에서 춤을 췄다 해서 뭐뭐 얻는 이가 해당하는 the girls 저게 주어죠. 그러니까 그런 주어를 구분하는 것도 진짜 처음에 영어 배울 때부터 이렇게 짧은 문장들 통해서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뭐가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런 걸 구분하는 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도통 안 하니까 학교에서도 뭐 그런 것들 뭐 알아서 학원에서 해왔겠지 아니면 뭐 알아서 했겠지 하고 생각해서 또 애들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주어고 동사고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뭐 고리타분하고 힘들다고 뭐 짜증내는 애들이 그런 거 잘 집중해서 듣겠어요. 예전처럼 막 안 듣고 있으면 어디 뭐 손바닥이라도 한 대 때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뒤에 서 있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서서 듣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제재를 가하면
귀찮아서라도 듣겠지만 요즘 그렇지도 않으니까. 몰라요, 주어 동사를. 그대로 그냥 주어 동사 위치 바꿔주면 되겠죠. danced the girls 이렇게 쓰면 되겠죠. danced the girls. 그렇게 하면 이 on the stage라고 어떤 이 무대 위에서라는 장소 나타내는 부사구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뺀 거예요. 2번은 I've never seen such a sad movie. 이 말, 나는 한 번도 그런 such a sad movie, 그렇게 슬픈 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거. 여기 부정어구 있죠? never라는 이 부정어구가 있으니까 이 never라는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이 never를 문장 앞으로 빼면 돼요. 그래서 never. 대신에 이런 부정어구를 강조한다 하면 뒤에 주동사 위치할 때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아까 저거에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have seen 이렇게 완료시에 적혀있죠. 완료시에는 또 부정어구를 강조한다 앞에 보면 완료시에 도치할 때는 never 하고 나서 이제 주어 동사 I 이게 좋을 거잖아요. I하고 이제 바꿔서 have I seen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never have I seen. 완료시에는 뭐 일반 동사 같으면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완료시에는 이렇게 have나 has 쓰고 주어 쓰고 이렇게 과거분사 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I have never seen 이런 거를 never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면서 never have I seen 이렇게 쓰는 거. 뒤에는 뭐 such a movie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뒤에 such a movie, such a sad movie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래서 never have I seen such a sad movie. 그렇게 왜 물음표야? 그렇게 슬픈 영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never라는 이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never라는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문장으로 뺄 때 이렇게 도치하는 거 꼭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은 dozens of dogs. 수십 마리의 개들이 were behind the gate. 이것도 behind the gate. 문 뒤에라는 장소 나타내는 부사구를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면 되겠죠. behind the gate. 문 뒤에를 나타내는 장소 나타내는 부사구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고 뒤에 주어 동사 위치 바꿔주면 돼요. 이때 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니까 그냥 그대로 참 비동사니까 그대로 were dozens of dogs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부사구를 아니면 뭐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구 나한테 부사구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게 되면 조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이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방향이나 장소에 있지만 시간도 있겠죠.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강조한다고 문장 앞으로 빼면 일반 동사는 그리고 또 비동사는 조동사는 그냥 그대로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방향이나 장소 나타내는 부사구들 때는. 대신에 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면 그때는 일반 동사를 그냥 그대로 위치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완료 시제 같으면 have나 has 쓰고 물론 과거 완료 같아도 had 쓰고 주어 뒤에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4번에 여기 rarely라는 이 말이 부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구죠. rarely가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런 뜻이 hardly나 뭐 seldom하고 비슷한 말에 부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구. 그러니까 rarely를 강조한다고 문장 앞으로 이렇게 빼고 나면은 뒤에 이제 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동사가 뭔지 봐야지. 여기 speaks 일반 동사 적혀 있죠. 일반 동사가 적혀 있으니까 do나 does 쓰고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해야 되는데 이건 실도 현재고 그러니까 did는 안 되고 do나 does겠죠. 근데 주어도 이렇게 he 3층 단수가 하니까 does를 쓰면 되는 거야. does를. 그래서 rarely does he 하고는 또 뒤에 동사 원형 써서 speak 이렇게 s 없는 speak 동사 원형 써서 rarely does it speak to othe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그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구를 강조하는 이 부정어를 강조하는 rarely 같은 어떤 부정어를 강조한다고 문장 앞으로 빼게 되면 뒤에 도치를 시켜주는데 그때 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 같으면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어순으로 나타나는 것. 특히 동사 원형 쓴다니까 여기 speaks처럼 s 있는 걸 빼고 그냥 speak라고 동사 원형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문법들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그리고 뭐 동사 원형이라는 게 어떤 게 동사 원형인지 speaks에서 s 붙은 거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s 빼야지 동사 원형이 된다는 거 그런 게 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다 배우는 과정이고 그때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런 문법책을 혼자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요즘은 문법책 보면 애들이 우리말 적혀 있는 거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못해요. 여기 당장 여기만 봐도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 방향이나 장소 주어가 뭐고 대명사가 뭐고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데 뭐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정말이지 제때 시기 늦지 않게
알아가야지. 이걸 자꾸 미루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런 공부요. 특히 이런 중요 과목이라 하는 것들이 너무 할 게 분량들이 많다 보니까 뭐 미뤄두면은 나중에 한도 끝도 없죠. 많이 진짜 말 그대로 산 하나 가리키면서 저기 나무 산에 있는 나무들 다 배라고 도끼 하나 주면 그걸 벨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많아서 엄두도 안 내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시간 되면 다 실력이 쌓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밀어놓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택도 없죠. 자, B번도 또 보면 자, 순서 여기 지금 갈로 안에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도록 해서 배열해라. 뭐 거의 뭐 하자. 올해는 눈이 거의 오지 않았다는 거 여기 scarcely라는 말. 이것도 아까 전에 rarely처럼 거의 뭐하지 않는 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강조한다고 앞으로 뺐다는 소리죠. scarcely 하고 이제 주어 동사 위치 바꿔주는데 이거는 일반 동사. 눈이 오다는 일반 동사 있으니까 여기 did 조동사부터 써서 did 하고 날씨 나타낼 때는 빈칭 주어 있을 썼죠. It snow 동사 원형. 그래서 scarcely did it snow 하고 this year 올해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러면은 거의 올해는 눈이 오지 않았다는 거. 이런 빈도부사 위치도 일반 조비드 이랍이니까 이걸 원래 위치로 하면 it scarcely snowed this year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에요. 원래는 it scarcely snowed this year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인데 이제 이걸 scarcely라는 이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면서 scarcely 이것이에도 과거 일반 동사제 과거니까 did it snow 이런 식으로 scarcely did it snow this year 이렇게 바꾼 거죠. 이번은 그 큰 집에 다정한 노부인 한 분이 살았다. 그 큰 집에서 the big house 이걸 그 큰 집에서 장소 나타내는 부사하니까 in the big house 이런 식으로 써서 이 장소 나타내는 말을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in the big house 그 부분을 이제 주어로 해서 앞으로 강조한다고 빼서 in the big house 하고 뭐 일반 동사이겠죠. 근데 이렇게 장소 나타내는 방향이나 장소 나타내는 부사로 강조한다고 빼도 뭐 비동사든 조동사든 일반 동사는 그냥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냥 lived 동사부터 써서 in the big house lived 하고 뭐 a friendly old lady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friendly old lady, a friendly 다정한 old lady, old woman이에요. old woman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동사 쓰고 또 이렇게 주어 쓰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뭐 일반 동사라고 해서 did나 does 쓰고 또 주어 동사는 그렇게 쓰지 않고 그렇게 쓰는 거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문장으로 앞에 뺐을 때 그때 일반 동사 같으면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이것 같으면 lived 같으면 did 쓰고 did a friendly old woman live 이렇게 동사 원형 대해서는 그렇게 바꾸겠죠. 그렇지만 이건 부정어구가 아니고 그냥 장소 나타내는 방향이나 장소 나타내는 이 부사구를 강조한다고 앞으로 빼놨으니까 그냥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뭐 조동사든 상관없이 그냥 주어동사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in the big house 이가 빠졌네. in the big house live the friendly old woman 이렇게 쓰면 돼요. 세 번째도 똑같은 거네요. 장소 나타내는 이 부사구 금문교 너머로 해서 this over the golden gate bridge 이 장소 나타내는 이 부사구를 강조한다고 문장 앞으로 빼면 되겠죠. over the golden gate bridge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 위로 해서 이렇게 over까지 집어넣어서 over the golden gate bridge 이렇게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부터 써서 flew 쓰면 되겠죠. 동사 flew 하고 a helicopt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a helicopter flew over the golden gate bridge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over the golden gate bridge라는 이 장소 나타내는 부사구로 강조한다고 문장 앞으로 빼면서 이렇게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게 된 거죠. 4번은 나는 집에서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rarely라는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문장 앞으로 빼라는 소리죠. 그러면 rarely라고 이렇게 부정어구 강조한다고 빼고 그리고 나서 일반 동사, 이때 일반 동사니까 이때는 이제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쓰면 돼요.
여기 지금 주어도 I고 시제도 현재관이고 do를 써서 rarely do I ea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다. 뭘? 집에서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해서 rarely do I eat meals. 어디서? at home. 이렇게 쓰면 내가 집에서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 지금 rarely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를 강조한다고 앞을 빼면서 뒤에 일반 동사니까 이렇게 위치가 do나 does, did 조동사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치구문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앞에 뭐 rarely도 그렇고 hardly도 그렇고 seldom, never 뭐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어구를 강조한다고 앞을 뺄 때 그때 뒤에 동사가 일반 동사면은 do나 does, did 쓰고 주어 동사 원형 그렇게 쓴다는 거 그 부분이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주어 동사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써도 않아도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주어고 어느 게 동사인지 나는 구분이 못한다. 그러면 이런 도치 구분도 당연히 어렵죠. 자기가 뭐 주어가 뭐고 동사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 구분 못하고 이게 주어가 삼성 단수인지 어떤지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문법은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혹시나 그런 거 이게 지금 3학년이 듣고 있다가 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1학년 때 문법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서 다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돼요. 예전 같으면 저희 학교 다닐 때 같으면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기도 되게 자존심 상하고 쌤한테 물어보면 혼날 것 같고 그렇게 못하지만 요즘은 진짜 이렇게 제가 올리는 영상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또 뭐 인강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충분히 자기가 알려고 하면 시간이 늦었다는 건 일단 둘째치고 그거는 변명이 될 수 없고 지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남들보다 늦으니까 당연히 힘이 들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예전처럼 정말 하기 힘든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조금 공부가 예전보다는 하기 편해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미뤄뒀다가 나중에 막 돼가지고 뭐 영어 공부 필요 없다고 요즘 뭐 통역도 뭐 나오고 뭐 다 좋은데 뭐가 필요하냐고 영어 공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절대 들어가려고 뭐 좋은 직장 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지 혼자 장사해야지. 뭐 그렇게 따지면 수학은 뭐 어디 뭐 중고등학교 때 했던 미적인 이런 거 어디 가가지고 현실에 써먹을 때가 잘 있겠어요 보통. 그런데다가 수학도 그 좋은 공학력 계산기들 셌는데 그냥 계산할 때 그렇게 기기 쓰고 아니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계산 잘해줄 텐데 말라고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냐고 다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는 공부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뭐 지식 이런 것들이랑 어떤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어떤 공부나 더 깊이 있는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런 공부들은 원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영어 지문 뭐 편실에서 쓰지도 않고 볼 일도 없는데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지. 공부는 일상생활에 써먹는 거 그런 일상생활에 공부한 걸 일부 일상생활에 써먹긴 하지만 공부한 걸 그대로 다 일상생활에서 써먹지는 않죠. 그 과학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걸 다 알고 있어도 그 일상생활에 다 쓰진 않잖아. 일부는 중요한 것들은 쓰지만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이런 문법들, 영어 문장들, 해석들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석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문법을 보느냐. 그렇게 아니고 이런 걸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문해력, 우리의 사고력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도치구문 되게 중요하니까 어렵지 않고 하니까 이런 설명 듣고 맞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구나. 이런 장소나 어떤 뭐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구 강조했을 때는 이렇게 도치하고 부정어구를 특히 강조할 때는 이렇게 도치하고 또 어떤 방향이라는 걸 강조하는 어떤 부사구를 방향이라는 걸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를 강조한다 앞으로 해도 만약에 그때 주어가 대명사 she나 he나 이런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동사가 도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써준다는 거. 이런 몇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거 몇 개 빼놓고 나면 진짜 전혀 어려운 문법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지 않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하자고. 이런 것들부터 어렵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안 보고 짜증내면 공부 못해요. 자, 열공하라고.